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시초가 매매 종목 선정 핵심 원리를 자세하게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스피, 코스닥 상위 종목들의 재료 분석을 하고 나서 차트 분석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4월 8일 기준으로 상승한 종목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은 통신 관련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의 코이버, 6등의 이루원, 8등의 머큐리, 9등의 와이어블까지 모두 통신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시장이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건설 섹터와 더불어서 통신 섹터가 주도 섹터로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주도주가 강한 장세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이 새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초전도체 관련주라는 게 새롭게 형성되면서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장주는 신성 델타테크, 부대장은 파워로직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이슈가 계속 생김에 따라 대장주의 빈자리를 채우는 시가총액 가벼운 중소형주들이 초전도체 관련주에 편입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정리해 봤을 때 첫 번째로 A라는 이슈로 인해서 새로운 섹터가 강하게 형성되게 되면 기존의 대장주와 부대장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서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세력들이 무거운 종목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종목들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시초가 매매 관점으로 통신 섹터를 바라볼 때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시초가 단타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진짜 강한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을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제 옵티시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통신 관련주였는데 우리가 시초가 매매 관점으로 보지 말고 다음날 거래대금과 캔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하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옵티시스 말고 광전자, 이노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도 상한가 도달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옵티시스 다시 돌아와서 차트 보시면 시가기 이후에 살짝 올랐다가 종가까지 쭉 빠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가기 이후에 상한가 찍고 나서 종가까지 쭉 빠졌습니다. 그 빈틈을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누가 진짜 대장주인지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 관련주를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음날 캔들과 거래대금을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신 관련주가 오늘 강했지만 일단 이 섹터를 제외하고 봤을 때 개별 재료로 상승한 SKAI라는 종목이 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이슈로 올랐는데 만약 내일 상황을 봤을 때 통신 관련주가 시초가에 빠지고 반도체도 빠지고 건설 섹터도 빠진다면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차트 분석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보시면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우리가 일봉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분봉 차트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분봉 차트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닫고 한 번도 풀리지 않았으니까 1번 패턴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전체적인 패턴, 매물대, 거래대금 이평선 캔들을 봐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오면서 신고가를 찍고 나서 차익 물량으로 인해 61선 장기 이평선까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하는 상한가가 나왔는데 일단 매매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 섹터, 반도체 섹터, 통신 섹터의 수급이 몰렸다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평선 수렴 구간 저항 라인인 21선 라인을 일봉상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때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매매 전략은 일단 우리가 하나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전략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섹터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4등의 ITM 반도체가 상한가 마감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1등의 MK전자가 26%로 종가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주라서 같이 편입을 해놨고요. 그 다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대형주를 편입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종목들이 반도체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때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대형주의 수급이 몰리는 장세인지, 두 번째로 중소형주의 수급이 몰리는 장세인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설 섹터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오늘 대형주치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수급이 몰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ITM 반도체, MK전자와 같은 중소형주에도 분명히 수급이 몰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전고점 직전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 라인을 내일 돌파하는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내일 아침 상황을 봤는데 반도체 관련주의 수급이 조금씩 몰리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해 주지 못한다면 그때는 중소형주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중소형주 대장주인 ITM 반도체를 관심 있게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우리가 차트 분석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한가 도달한 종목이니까 아까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봉 차트를 봐줘야 됩니다.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때 8시 26분에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1번 패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일봉 차트로 넘어와서 패턴, 매물대, 캔들, 거래대금, 이평선을 분석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을 나눠서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 유성형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온다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운데 지금은 바닥 구간에서 이런 캔들을 세력들이 만들었다 보니까 우리가 물량을 던졌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보이는데 이 캔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금씩 붙었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세력들의 물량 소화 캔들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바탕으로 상한가를 만들었고 다음날 반도체 수급이 조금 몰리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면 ITM 반도체와 같은 중소형주의 수급이 몰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이니까 8시부터 움직임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설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등의 히림, 5등의 상진건설과 같은 중소형주들도 상한가 마감했고요. 대우건설, GS건설과 같은 대형주들도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아까 살펴봤던 반도체 흐름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림, 상진건설, 시가총액 700억대 가벼운 종목들이 상한가 마감함과 동시에 대우건설, GS건설과 같은 대형주들도 상한가 마감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 전략도 똑같이 잡으면 되겠죠. 일단 히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히림은 1번 패턴이죠. 그리고 상지건설은 2번 패턴입니다.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상한가를 풀었다가 바로 닫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2번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 차트만 문제가 없다면 히림과 상지건설을 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변동폭이 심한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히림이라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아 보이는데 차트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앞에 매집봉을 통해서 물량 소화를 마치고 나서 상한가를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건설 섹터 대형주들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초가 매매로 보지 말고 진짜 강한 종목을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섹터는 일단 전체적으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AI 같은 경우에는 건설, 반도체, 통신 섹터의 수급이 빠진다면 그때 일시적으로 살짝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 관점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평선 수렴 구간 저항 라인 21선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략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ITM 반도체, MK전자, 네페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초가 단타 관점에서 보자면 대장주가 ITM 반도체니까 중소형주 MK전자, 네페스는 일단 지워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와 같은 대형주들의 움직임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다음날 아침 8시에 시초가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ITM 반도체를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림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하고 지금 상한가 마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건설 섹터 안에서 GS건설, 대우건설과 같은 대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히림을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초가 단타 종목 선정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